먹고 약도 못 먹겠고.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노인의 소외감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 원인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원인이 더 노인의 자살에 중요한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 360 정희준입니다. 몇 해 전부터 부산을 일컬어 부르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인과 바다인데요. 고령화 도시 부산을 자조적으로 빗댄 말이기도 합니다. 최근 동남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 7대 광역시 중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인 4명 중 1명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라는데요. 부양자가 없는 독거노인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사회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시선 360에서는 부산의 독거노인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매일 아침 김양순 씨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만나러 갑니다. 김 씨의 직업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인데요. 부양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의 안부를 챙기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김 씨가 오는 날이면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문을 활짝 열어둔 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이고 참. 그래 어르신 항상 건강하시고 네. 오래 사셔야 되겠죠? 아이고 오래 살아가 큰일 날라고 나이 90이 다 돼가는데. 그래도 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 자기 맹이 있으니까. 할머니에게 가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 내외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종종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지만 그래도 매주 찾아와 손 한 번 잡아주는 김 씨가 고맙기만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할머니 댁에 방문했어요? 한 1년 다 돼갈 거로. 어떻습니까? 참 잘해요. 기분 좋습니다. 너무 잘하다 보니까. 몇 분 정도를 지금 이렇게 접촉하고 계신 거죠? 제가 지금 27분인데요. 네. 일주일에 27분을 다 방문하죠. 김양순 씨의 노트에는 27분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건강을 체크하며 30분 남짓의 대화 시간을 가지는데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했을 대부분의 독거노인은 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병원에 꼭 가시고요. 예. 자, 조심히 가세요. 들어가세요. 예. 그때 참 털고 일어서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어르신이 너무 막 열심히 자기 살아온 왜 힘든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시고 할 때는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일어나 나올 때는. 그래 이제 다음 주에 뵙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나오긴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 참 이제 저를 기다리기만 한다는 그걸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생활관리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말동무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조차 못 받는 독거노인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또 예비 대상자 어르신도 있고 그분들을 다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인력적 한계도 있고 예산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그런 예산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한계점이 있고. 2014년 부산은 7대 광역시 중 가장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 노인 인구 비율이 유난히 높은 곳은 부산 원도심 일대입니다. 특히 동구의 노인 비율은 20%에 달합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소외되거나 고립되거나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신 분들에 대한 정서적인 고립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빈곤. 그러니까 어르신들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으시니까
그다음에 뭐 기초연금이 시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것이 이제 정말 그 생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가 계속 큰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 가난은 독거노인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지난 10월 추석 연휴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기 이 방입니다. 이 안쪽에. 고독사였습니다. 엉망이었지. 예. 방도 정리가 많이 안 돼 있었고 그냥 드신 거라고는 라면이랑 음료수, 물 요 정도만 보인 걸로. 사남매를 뒀지만 추석 연휴 동안 아무도 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폐 끼칠까 싶어 주변의 도움도 마다했다 합니다. 가난해서 더욱 고독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보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도움을 받으셔야지 마땅하지만은 그 요즘 어르신들의 생각이 내 힘으로 혼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그 생각이 많으시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일이 한 번씩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는 점점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도 없이 가난에 시달리던 노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노인 자살은 이미 외면할 수 없는 사회의 한 단면이 됐습니다. 특히 부산은 전체 연령별 자살률 중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현저히 높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가족과 동거 중인 노인에 비해 독거노인이 자살 생각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노인을 자살로 내몰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그리고 외로움이었습니다. 노인 자살이나 노인 우울이 위험한 이유는요. 도움을 잘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살 만큼 살았다. 또는 내가 자살하고 싶다, 우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만에 하나 멀리 있기는 하지만 내 자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게 어쩌면 더 심각한 위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을 거의 들어오지 않고 전문가들은 지금 노인 세대가 겪는 문제의 원인이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한 노년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이런 과거에 내가 부모를 봉양하면서 내가 자녀한테 봉양을 받을 거라는 기대하에서 별로 준비하지 않은 노인을 맞이한 이런 세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라든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바는 굉장히 크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긴 세대, 현재의 노인이 긴 세대에 놓여 있는 이 노인이 사회적으로나 또는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나 또는 우리 일반 전체가 함께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산시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르신 상담센터. 2명의 상담사가 부산시 노인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 상담센터 사회복지사 이현주입니다. 아, 몸이 안 좋으시구나. 이게 지금 혹시 뭐 입원을 하셨거나 뭐 그러신 건 아니시고요? 아, 그러시구나. 24시간 이렇게 할 수 상담을 요청하는 주 대상은 전화로나마 대화를 원하는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나는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상실감. 그리고 또 이제 이 사회에서 나는 이제 나만 있구나. 이런 소외감. 또 이제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제 지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생각들이 자기 자존감이 참 많이 낮으셔요. 그래서 독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런 특성들 참 많이 보이시고 있으셔서 저희 쪽에서는 조금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많이 공감해드리고 지지해드리는 그런 상담도 함께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 상담센터에는 전화 상담뿐 아니라 직접 찾아오는 할머니도 있습니다. 오며 가며 들려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을 털어놓곤 합니다. 자식도 좀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다 이럴 때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이게 속이 답답하다 가슴이 답답하던 게 이제 톡 트이는 거. 언제부턴가 노인은 가족사회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급속히 진행된 핵가족화는 가족 체계를 와해시키고 노인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동향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90년대에 비해 56%가량 급감했습니다. 현실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전에 80년대에 그 어르신들이 자녀의 도움을 받고 생활한다는 비율이 한 7-80%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조사를 보면 30%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 5-6%로 지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대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의 어르신들의 노후의 부양 자체가 가족들에게 의지하기가 어려운 시대로 이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향후에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서구 아미동. 김 할머니는 2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일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할머니를 부양할 수 없습니다. 작년까진 공공근로 일자리에 참여하며 20만 원이라도 손에 쥐었는데 올해부터 나이가 많다고 일감을 주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어 기초수급 대상자도 되지 못한 할머니는 연금 23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내가 돈이 제일 불편하고 몸만 건강하면 좋겠어요. 그러고 이래 몸이 자꾸 아프다가 자꾸 이래 허리가 이래 구부러지고 이렇게 허리에도 수술할 게 돈이 없어가 못하고 한 800만 원 이래 든다 하는데. 외로움을 달래주던 TV도 고장난 지 오래. 할머니는 종종 가족 앨범을 들여다봅니다. 이 집도 사진 속 가족들로 북적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자주 봐야 내가 하다 나이가 이래 묻고 이러니까 막 너무 억울해서 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런 아들이 지금 커가지고 지금 장계 가고 시집 가고 다 했는데 내한테 잘 안 와요. 이모 내가 제일 큰 이모인데 그래 찾아라 안 오대. 영도 있고 전화는 한 번씩 오면 전화하기 다 바뀌고 없네. 다 바뀌고. 언제 올지 모를 가족을 기다리는 김할머니의 방문은 오늘 밤에도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50대 베이비 부모 세대가 노인층에 진입하는 10년 후에는 부산 시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독거노인이 처한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바로 우리의 내일인데요. 고령도시 부산, 좀 더 노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는 없을까요? 홀로 살고 있는 할아버지 댁에 TV 기사가 방문했습니다. 설치해드릴게요. 기장군과 지역 케이블 회사의 협약으로 이달부터 시행되는 노인 안심 서비스입니다. 이제 뭐 건강과 안전을 확인할 수 있게 한 24시간 동안 저희 TV를 시청 안 하시고 계시면은 그걸 이제 사회복지사분께 이제 요 아버님께서 TV를 안 보시고 그냥 계신다. 이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돌보미 서비스입니다.
5번 KBS. 대부분의 시간을 TV만 보며 지내는 독거노인의 일상에 착안했는데요. 리모컨 작동 여부를 통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한 알림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방문이니까 두 번은 못 갔다 니까 다른 어르신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무슨 사고가 있으면은 안심 서비스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어르신. 기장군은 독거노인 200세대에 안부 알림 서비스를 설치 중이고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있는 지자체의 움직임입니다. 잘 들었어? 가보자. 우리 어르신 오랜만에 뵙는데. 부산 용호동 인근 대학의 학생들이 독거노인 댁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잘 좀 모셔주세요. 학생 3명과 교수 1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매달 한 번 지역 독거노인을 방문하는데요. 생신을 챙기거나 안부를 물으며 할아버지의 말벗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애들이 특별히 우리 어르신 오늘 병원 다녀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좀 다리도 좀 주물러드리고 하려고. 아이고, 안 해줘도 되는데. 맨날 어르신 안 해줘도 되는데 안 해줘도 되는데. 안 해줘도 되는데 그 뭐 이쪽이에요, 어르신 아프신 데가? 여기가 많이 여기가 많이 아파요? 예. 네, 저 주물러 드릴게요. 말씀은 괜찮다 하셔도 손자 같은 따뜻한 손길에 그저 기분이 좋으십니다. 아이고 너무 좋았어 이거. 다행이다. 제가 더 기분 좋은데요 지금. 예, 너무 좋다 참말로. 하시니까 너무. 나물 청소할게요. 안마가 끝나면 할아버지가 생활하는 집안 청소를 시작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말벗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이 눈이 좀 안 보이시거든요. 눈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화장실 청소라든지 아니면 뭐 설거지라든지 이런 잡다한 일들 같은 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물건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눈이 안 좋아서 옮겨 놓아 버리면 나중에 사용하기 힘드시니까 물건은 치우지 않고요. 그대로 이제 더러운 부분만 청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가족 안에서만 책임진다는 것은 너무 한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안에서 지역의 아이들, 지역의 같은 가족들, 어른들, 그 독거 어르신들 도와주시는 모습 자체를 보인다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산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좋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사회봉사활동이라는 제도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이 아니라 실제 그런 것들이 지역 안에서 이런 독거 어르신들을 돕고 독거 어르신들을 매주 한두 번씩 만난다라고 하면 아이들의 산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봉사활동, 봉사교육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단절되어 홀로 집안에 고립된 독거노인. 이제 지역사회가 함께 부양해야 합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산복도로 일대 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바구길을 중심으로 노인 참여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그중 산복도로 꼭대기에 있는 할매 레스토랑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름만 레스토랑이지 동네 통장님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입니다. 간판 하나 더 달면서 이제는 할머니들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동네 내가 또 통장도 입도 맡고 하다 보니까 막 구식구식 모르는 데도 없고 오래되다 보니 그래. 언제부터 이렇게 와서 노시게 된 거예요? 몇 달 됐다, 그치? 오래됐다. 4월달 4월달부터. 올 4월달부터. 예, 올 4월달. 반년이 안 돼. 그 통장님이 또 막 비난만 해줬긴 해, 또. 부담 안 가고. 재미가 있다고요. 어도 어떤 사람들 가면 아이고 저 말 오는 거 이런 생각할 때 이 집에는 막 오면 막 들어오는데 막 들어오고 자꾸 너무 친절하게. 짜증 내우라면 올 수가 있나 우리가? 미안해. 너무 싫네. 가족처럼 반기는 통장님 덕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은 매일같이 이곳을 찾습니다. 함께 여가도 즐기고 안부도 확인하는 마을 할머니들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재미난 이름의 6.25 막걸리집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음식점인데요. 정감 가는 상점 이름과 할머니들의 손맛이 어우러져 주민과 여행객들 사이에는 산복도로 맛집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형님 해물파전 하나 하고 막걸리 2통 하고 15,000원.
막걸리집에서 일하는 노인은 총 12분. 하루 4시간씩 교대로 근무 중입니다. 집에서 혼자 거주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오셔가지고 활동을 함으로써 이제 생활에 활력소가 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하면서 소득도 받아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쁨도 많이 느끼세요. 취업 대상자는 독거노인뿐 아니라 가족과 동거 중인 노인도 포함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 막걸리집 식구들은 혼자 산 지 40년이 넘은 김복선 할머니의 또 다른 가족이 됐습니다. 매출도 직접 관리할 정도로 12분의 노인들은 일자리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루 4시간씩 일해서 받는 한 달 월급은 30만 원 가량입니다. 화장품도 사고 머리 파마도 하고 등산 옷도 하나 사 입고 등산화도 사 신고 뭐 보태면 뭐 돼요 좀. 이를 통해 노인들이 되찾은 것, 65세를 넘기며 상실했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입니다. 동네 그 공동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연령이 좀 더 젊으신 그런 노인 계층이 더 나이가 든 분들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 간에는 정서적 공감이 훨씬 크거든요. 이것은 이제 공동 돌봄 체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또 노노 케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노인분들이 노인분들을 케어한다. 이런 체계들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공적인 재원도 훨씬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훨씬 더 따뜻한 공동체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정구 복지관의 할머니들이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70대부터 90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혼자 사는 할머니들인데요. 일순 노약자석 경쟁이 치열해지는가 싶었지만 언니 동생하며 서로를 의지해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할머니들은 부산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태종대로 소풍 갑니다. 이렇게 친구가 앉아서 둘이 자꾸 있다고 집 지내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다음 정차버스 어디 만나 이런 거만 보고 다니시면 좋겠네. 금정구 복지관에서는 독거 노인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친구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맺어진 할머니 친구들이 지금 첫 소풍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탁 터지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또 한 번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도 더 좋은 거고. 뭐 집에만 있으면 뭐 하루 종일 잠만 잘 건데 이래 어울리가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는 지역에 계시는 우리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혼자 삶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고독감이나 우울감, 그리고 소외에 대한 감정이 그 감정으로 조금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전에 저희 사전 안전망에 의해서 조금 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기 다 받아요. 오늘 한 거예요. 오늘 날 잘 받았다. 젊었을 땐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나이가 드니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할머니들의 소박한 나들이 새 친구들과 함께 보는 바다가 오늘따라 참 아름답습니다. 빨리 죽어야지 또는 아유 나이 먹은 게 죄다 이런 말들을 사실은 많이 하시거든요. 살아있는 게 죄다라고 말을 하면 사실은 저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살아오신 삶이 죄스러운 삶을 사신 게 아니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그래서 어르신들도 저는 그 생각을 조금 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오래 살면 좋을까라는 방법을 어르신들 스스로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행복한 삶을 의미 있는 노년을
충분히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이 실제로 행복한 사회 같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도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그리고 어떤 체제를 조성해 줌으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취재를 통해 몇몇 구청과 여러 복지단체에서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와 안전망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령사회로 들어선 부산의 노인복지 전체를 들여다본다면 아직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끼인 세대라 불리는 지금의 노인들. 이들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더 이상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몇 날 며칠을 말 한마디 못한 채 이 도시 어딘가 골방에 고립되지 않도록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일입니다. See the pyramids along the Nile. Watch the sunrise from the tropic isle. And just remember, darling, all the while you belong to me. And see the marketplace in old Angier. Send me photographs and souvenirs. And just remember, when a dream appears, you belong to me. And I'll be so alone without you. Maybe you'll be lonesome too. Fly the ocean in a silver plane. See the jungle when it's wet with rain. And just remember, tell your